자, 오늘은 스트로보입니다. 스트로보 콘텐츠를 하나 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고독스에서 제품을 무료로 제공을 해주셔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기존에도 고독스 AD200이라는 제품을 사용 중이었습니다. 사실 몇 년 전부터 조명적은 소형 스트로보부터 대형 스튜디오 조명까지 고독스가 거의 꽉 잡았어요. 특히 고독스는 X 시스템이라 불리는 무선 동조 시스템이 진짜 좋습니다. 모든 제품에 무선 수신기가 내장되어 있고 광질도 좋고 발광 후 재충전 시간도 정말 짧은 데다가 그 무엇보다 가격까지 훌륭하죠. 그래서 현재 대표적인 주요 라인업들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체계라는 형태인 소형 스트로보에 V350, V860, V1 이렇게 있고 스튜디오용으로는 AD200, AD300, AD400, AD600, AD1200으로 라인업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받은 제품은 V1이라는 제품이고요. 바디에 체결하는 스트로보지만 광량은 꽤 센 편인 중형 스트로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가장 큰 첫 번째 특징, 라운드 헤드. 일반적인 스트로보는 보통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겼지만 이 V1은 헤드가 이렇게 동그란 형태입니다. 그러면 빛이 조금 더 둥글고 균질하게 나간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 이거를 직각으로 때려서 저렇게 빗자국이 남게 찍을 일은 없기는 합니다. 만약 저렇게 찍혔다면은 망한 사진이겠죠? 그래서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고요. 사실은 뽀대 역할이 더 크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게 조명계의 탑티어급인 프로포토에서 먼저 도입한 디자인이었는데 꽤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어쨌든 뭔가 조금 더 있어 보이고 이뻐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무선 동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무선 수신기가 기본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송신기만 별도로 구매를 하시면은 무선 동조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또 직광으로만 찍는 거랑 빛의 방향을 바꿔서 사광, 역광 등으로 찍는 거랑은 또 완전 신세계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복수로 여러 개도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 그냥 스튜디오 하나 차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특징. 광량과 재충전 속도. 일단 광량의 공식 스펙은 76W. 가이드 넘버로 정확한 밝혀진 스펙은 없지만 가이드 넘버 60쯤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거는 1:1 풀 발광 시에 재충전 속도가 1.5초. 굉장히 짧아요. 그리고 보통 연속으로 찍으면 재충전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2초 간격으로 10장 인터벌 촬영을 해볼게요. 10장 다 2초 내로 찍혔죠. 보통 네이티브 플래그십 모델들이 3초에서 5초 가량 되는데 이거는 정말 좋아요. 그리고 또 이런 중형급 스트로보를 쓰는 이유가 고광량이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장점이 저광량일 때 재충전 시간이 정말 짧습니다. 아반떼로 200km 바른 것과 페라리로 200km 받는 게 다른 것처럼요. 특히 인물 촬영 같은 경우에는 고광량보다 저광량을 연속 촬영해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1:16 발광량으로 연속 촬영을 한번 해볼까요? 너무 짧은 시간이라 몇 초라고 재기도 어려울 정도로 충전 시간이 거의 없고 연속으로 찍는데 거의 무리 없이 발광이 됩니다. 훌륭하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특징, 가격. 이런 사기급 스펙을 가지고도 가격이 20만원대. 비슷한 급의 네이티브 스트로보의 절반 이하 가격이죠. 사실 이거는 유료 광고 딱지를 달긴 했지만 이미 워낙 잘 팔리고 있어서 제가 굳이 억지로 단점 숨겨가면서 광고할 필요도 없는 제품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은 주로 어떨 때 스트로보를 쓰는지 예제도 잠깐 볼까요? 스트로보를 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광량 확보. 주로 어두울 때, 폴라로이드 사진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겠죠. 그런데 사실 요즘 카메라들은 워낙 고감도 저노이즈를 지원하기 때문에 광량 확보를 위한 스트로보의 역할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스튜디오나 제품 사진 같은 거를 제외하면은 일반 스냅에서는 거의 안 써요. 요즘은 어두운 예식장에서도 거의 안 쓰는 추세죠. 그럼 두 번째 이유, 필름 플래시. 말 그대로 빛을 채우는 겁니다. 특히 대비가 강한 역광 사진 등에서 안부 쪽에 빛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샘플을 볼까요? 실내에서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면서 강한 역광 상황입니다. 이미 빛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이거는 광량 확보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치만 그늘이 상당히 짙죠. 물론 이를 보정으로 일부 끌어올릴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얼굴 쪽이 많이 어둡습니다. 반면에 조명을 사용하게 되면은 인물 쪽이 훨씬 밝아지면서 보정까지 하게 되면은 훨씬 이쁜 사진이 됩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야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햇빛이 쨍쨍해도 조명을 쓰면은 또 다른 느낌이 됩니다. 다만 밝은 야외에서 조명을 쓸 경우에는 ND 필터를 쓰지 않는 한 고속동조가 필요할 수 있고 그럼 광량이 꽤 떨어지기는 합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하기에는 내용이 길어질 것 같고요. 야외 조명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박진 작가님이 정말 활용을 잘 하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분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가요? 조명을 안 쓰고도 이쁜 사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지만 조명을 쓰면 또 조명만의 매력이 있어요. 뭔가 사진의 변화를 줘보고 싶고 좀 더 다채로운 결과물을 만들어 보고 싶다면 조명을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요약. 조명 뭐 사야 하나요? 고독스.